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파이 생태계는 기프트콘 거래 관련 이슈, 대리구매 관련 이슈에 대해서 커뮤니티상에서 여러 논쟁을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논쟁을 중재해주고 커뮤니티와 코어팀의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파이오니어들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분들을 파이 네트워크의 모더레이터 또는 간략하게 모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더는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다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 모더들도 또한 로봇이 아니고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코어팀의 지시사항들 그리고 중요 업데이트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모더 각자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편집이 되어서 우리 커뮤니티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더들마다 각자의 의견에 조금씩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면 우리 파이오니어들 또한 각자 다른 모더들로부터 다른 목소리를 들음에 있어서 혼동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모더 중 총 4명이 기프트콘 거래 관련 그리고 대리구매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 입장문을 토대로 앞으로의 폐쇄형 메인넷 생태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커톤을 진행하여 생태계의 토대가 될 디앱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프티콘 거래 및 대리구매에 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프티콘 거래가 금지인가에 대한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프티콘 거래는 이전에 유출된 자료를 보셨다시피 코어팀에서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리구매를 해도 되는가입니다. 아직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지 사항은 없으나 대리구매를 빙자한 현금 거래 및 거래 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 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폐단이 많으며 비정상 거래를 시도한 피해자분들은 계정 동결이 될까 우려가 되어 신고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렴하게 파일을 매집하여 되팔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 체크리스트 7번의 법정 내용 위반의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리구매를 하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 거래에 관해 PRC팀과 긴밀히 협업하여 내용을 정리해 코어팀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크리스트 7번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령자는 대리인이나 추천인의 자격이 아닌 수령자 자신의 계정에 대한 토큰을 사용하는 배타적 목적으로 토큰을 취득하고 있으며 전매, 투기, 투자의 관점으로 코인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판매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수인, 딜러, 혹은 토큰의 분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수령자는 토큰이 파이 네트워크의 의도된 사용만을 위하여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위와 같은 법정 내용에 동의하고 파이코인을 지급받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계정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번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대리구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좀 드리자면 여기서 대리구매를 빙자한 현금 거래 및 거래 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리구매가 다 위험성이 있고 모두 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폐쇄형 메인넷에서 P2P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파이코인이 서로 맞교환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당연하게 대리구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모더님들이나 다른 PRC 팀에게도 자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정상적인 대리구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대리구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들, 여러 먹튀 사건이나 또는 대리구매를 빙자한 현금 거래들, 즉 실제 상품이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거래 부분을 콕 찍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보이는 대리구매들 또는 논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거래 커뮤니티에서 거래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면 폐쇄형 메인넷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면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래를 진행할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대리구매를 빙자한 스캠 사건을 100% 피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거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공식 트위터 계정이 230만 팔로워 수를 돌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코인을 얘기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지도나 커뮤니티 파워를 펀더멘탈로 얘기를 할 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각각의 프로젝트에 관한 실시간 발표 및 업데이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높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는 올해 초에 이미 솔라나를 제치고 팔로워 수가 약 216만 이상을 기록했었는데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출시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메이저 탑 10 안에 이미 진입한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벌써 파이 네트워크 팔로워 수 계정이 약 230만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이가 리플의 팔로워 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표를 보시면요. 리플은 약 260만 팔로워 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 역시 흡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지난달에 약 216만이었다가 현재는 벌써 230만 이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조만간 리플과 크로노스를 제치고 트위터상에서 이제는 이더리움의 팔로워 수와 경쟁을 할 시기가 올해 안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여러 업데이트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해커톤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라면 어쩌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트위터상에서 이더리움의 팔로워 숫자를 잡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파이 네트워크의 최종 단계는 바이낸스의 BNB를 잡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 정도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트위터 1등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트위터 상에서 파이 네트워크 팔로우 한 번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트위터 계정이 없으시더라도 트위터 계정 생성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계정 하나 생성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 꼭 파이 팔로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